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박영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황교안의 페북글 8번 고쳤지만입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그 페북 글이 논란을 불러왔는데 그 내용이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발병이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자, 이 글을 지금 8번 고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난 주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을 하면서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 내 감염이 발생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경기도 성남이나 서울 구로 곳곳에서 교회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된 상황이죠. 네.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가 됐더니 이 글이 이후에 8번이나 수정이 됐는데요. 다른 문장에 있던 다른 종교에 대한 표현이나 표현들이 조금씩 고쳐지긴 했지만 이 문제의 문장은 한번 삭제됐다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공세가 주말을 넘겨 오늘까지도 계속됐는데 일부를 들어보시죠.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국리만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큰 결례를 범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황 대표는 단결이 아닌 분열, 진실이 아닌 거짓 선동을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종교까지 선거에 이용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동료 시민의 복장을 뒤집어 놓는 구태망언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는 많이들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좀 필요해요. 네, 교인들의 표를 노리고 틀린 사실까지 퍼뜨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네. 이 글을 올렸던 취지에 대해서만 해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일부 교회의 문제를 대다수 또는 전체 교회의 문제로 그렇게 확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교회든 또 다른 집단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대응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네, 황교안 대표는 문제가 됐던 그 같은 페북글에서 정부의 대구 봉쇄 조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민주당은 이 표현을 두고도 대구는 단 한순간도 봉쇄된 적이 없는데 선동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권양숙 여사를 못 만난 이유는인데 누가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진보 진영의 비례 전용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 봉화마을로 참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권양숙 여사를 만나진 못했습니다. 오늘 못 만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사위가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댁에 손녀들이 있으니까 손녀를 봐줘야 되잖아요. 선거 때니까. 할머니신데 충청북도 어디에 출마했잖아요. 거기 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틀 먼저 봉화마을을 찾은 더불어시민당은 권양숙 여사를 만나 차를 한잔하면서 환담을 했고요. 네. 권양숙 여사가 이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달라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만나고 열린민주당은 만나지 못하고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친노, 현 정부의 적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대놓고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다 보니까 더 묘한 상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보수 야당의 경우는 직접 비례 전용 정당을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는 위성 정당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 밖에 제야에다가 당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당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비례대표표를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다 아니다, 적통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정책이나 노선에서 차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진보 진영의 표를 나눠 갖자 안 된다. 이 논란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혜 기자였습니다.